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요즘 증시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르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하락하고 미국 증시가 하락해야 우리가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씁쓸합니다. 아유, 뭐 갈 때 좀 같이 가지 뭐 그렇게 디커플링을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좀 그러지 않고 둘 다 좀 쭉쭉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일단 미국 증시 좋았습니다. 지난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현대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하며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그래 그래 트럼프도 이제 이런 거는 결국 협상이었구나 이런 얘기가 나타나며 다우 1.4%, 나스닥은 2.2%, S&P는 1.7%나 크게 상승했는데요. 그리고 특히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많이 하락했던 테슬라 무려 12%나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다만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이슈는 살아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좀 봐야겠죠. 이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나스닥 21선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이 정도면 바닥을 다지고 있고 19,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걸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빠르게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19,000이 된다면은 나는 이제 미국 증시를 어떻게 할까? 요 고민을 슬슬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무려 자고 났더니 450%내 재산이 450%가 늘어있는 기염을 토한 기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마이크로 알고라는 기업인데요. 자, 마이크로 알고는 뭐 하는 기업인가? 바로 양자컴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은 어제 획기적인 양자 알고리즘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CPU를 기반으로 하는 풀 리더 연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양자컴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라고 평가를 했고 이 소식으로 미국 다른 양자주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이 마이크로 알고는 무려 450%나 폭등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관심을 받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양자모 관련주 조금 좋았겠죠. 다만 조금 올라가다가 오늘 증시가 안 좋아서인지 대부분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미국의 210억 달러 투자. 현대차가 백악관에 대미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이 무려 30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현대차 시가총액이 40조 정도 되나요? 현대차의 시가총액에 달하는 금액을 미국에 투자한다. 엄청나게 큰 소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에 86억 달러, 물류와 부품, 철강에 61억 달러, 미래 에너지에 63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역시나 자기 자랑했죠. 이게 바로 관세 효과다. 그리고 현대차는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더 이상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나라 완성차 상승 출발했고요. 자동차 부품주 좋은 흐름 나타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덩달아 조금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증시가 쭉 밀리면서 대부분은 음봉 찍고 갑자기 뭐 음전까지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에서 일부주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증시가 이렇게 힘이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네요.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이 오르면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은 이유가 뭔가요? 바로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금슬금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작년 말 우리 증시 진짜 안 좋았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막 환율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밀렸는데 다시 또 환율이 그때 고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1470까지 왔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국장 분위기도 미국은 오르는데 우린 도대체 뭐 하냐? 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뭔가 심플합니다. 미국이 최근 들어 반등을 하고 있고 반등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또 사라지고 있죠. 미국 경제 너무 탄탄하네. 이런 얘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다시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면 뭐 해야 되죠? 맞습니다. 달러 사야 되죠.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통화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우리나라 증시 하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 쌍봉을 만들면서 이제는 좀 대세 하락을 나타내고 코스피 3000 올해 한번 찍어 봐야겠죠.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일단 환율이 잠잠해지기 전까지 그리고 또 마침 공매도덕화 많이 있습니까? 이번 주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긴급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에 대해서 걱정이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 정말 많이 올랐던 섹터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계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매도가 시작되면 바로 첫 번째 타겟이다. 이러한 걱정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에 대해서 가치 판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주식도 당연히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주식은 나름 PBR, PSR 등등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야, 이 정도 가치는 합당해. 이 정도 실적 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이오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간 꿈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가치 평가를 전혀 못 받을 때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는 그만큼 싸게 거래되는 기업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또 시장에서 바이오를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만큼 또 비싸게 거래되는 기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이오는 그만큼 투자 심리가 더 많이 작용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때까지 바이오가 한 2년 정도 많이 올라왔죠. 그 기간 동안 올라온 이유는 바로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다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시작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가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공매도까지 시작한다고 하니까 투자 심리는 나빠질 수밖에 없고 하락세가 조금씩 커져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기업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인데요. 뭐 기리분들이 다 아시겠죠? 바이오 대장주인 알테오젠,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부터 10배가 오르면은 그래도 그 주식은 좀 쉬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젠은 이미 금리 인하기에 사실 코로나 저점부터 하면은 거의 20배가 올랐고요. 바닥부터 생각하면은 10배나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계약 발표까지 했는데도 쌍봉을 만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지금 이제 일봉으로 121선 이 라인을 지키는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깨진다면 이제는 그 전 저점 30만 원이 깨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치 판단이 매우 어려운 게 바로 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가가 매우 중요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지금부터 오른다, 더 떨어진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당연히 없고요. 참고로 알테오진의 목표가는 56만 원 수준이라고 하며 바로 다시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공매도 조금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즌 좀 지나고 난 다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날 때쯤 그때부터 올라갈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L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많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HLB만큼이 진짜 꿈과 희망의 결정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코앞에 FDA 승인을 놓고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발표 일주일부터는 그냥 이미 그전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가 그리고 최근 두 번 연속 결과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값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락했다가 재도전한다는 이야기에 다시 또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면은 7월쯤 이제 마지막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만약에 이걸 꼭 매수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기대감에 사서 6월 말까지 혹시나 주가가 좀 오른다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왼쪽에 HLB 차트를 봐도 가장 기대감이 커졌을 때가 12만 9천 원을 찍었지만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떠한 호재든 연속적으로 작용하면 무뎌진다는 거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전보다 고점을 더 낮게 잡으면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 기대감이 이제 슬슬 나오고 사람들이 HLB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다. 그때쯤 매도하는 전략을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또 공매도 우려감이 나온다는 기업은 바로 방산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그래도 방산 여전히 좋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근 공매도 우려감 그리고 최근 나타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때문에 방산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나빠진 편인데요. 그럼에도 NH증권의 방산주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적 리스크가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서 요즘 주가가 좀 하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지정학적 위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앞으로 유럽의 군비 경쟁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게다가 또 최근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니마니 그런 얘기도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방산주 매력이 남아있고 글로벌로 보자면은 유럽의 라인메탈, 미국에서는 노스로크루만이랑 팔란티어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항공우주와 풍산 이 기업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NH증권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만약에 하락한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조선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매도 걱정이 있는 와중에 SK증권은 한화 엔진의 목표가를 32,000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50%나 더 오른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선박 엔진 쇼티지로 인해서 단가 인상 플러스 생산 능력 확대로 물량 증가 기대감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올해 1분기 수주한 규모는 작년의 61% 수준이나 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실적이 앞에서 기다린다라는 평가를 내린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곱하기 2 뭐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은 따로 노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삼성전기를 보자면은 삼성전기 자율주행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메리츠증권은 중국 자율주행향 순풍이 기대가 된다며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길이 그 자율주행이랑 삼성전기랑 뭔 상관이야 하고 봤더니 자율주행 차량은 MLCC가 매우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삼성전기의 전장용 MLCC 매출이 크게 늘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때까지는 스마트폰 시장에서만 많이 쓰였었습니다. 그래서 MLCC 시장이 그렇게 재미는 없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새로운 먹거리를 찾게 되었다는 소식. 과연 삼성전기는 큰 역사를 쓸 수 있을지. 다음입니다. 한한령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 한국 언론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었네요. 중국 언론에서도 한한령이 풀릴 가능성에 대해서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한국 관광객의 귀환과 K-팝 같은 문화 콘텐츠 수용을 통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으며 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요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이달 말 중국 문화공연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주요 엔터 관계자들과 함께 한류 콘텐츠 중국 내 확산 전략을 논의할 예정. 요런 얘기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뭐 기대감은 충분하겠죠. 지속적으로 관련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러한 소식 때문인지 이제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도 엔터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입니다. 백설공주 흥행 참패 예상. 혹자는 디즈니 보고 돈 벌 생각이 그냥 없는 거 아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인어공주 그리고 백설공주 라인업. 인어공주에 이어서 백설공주도 폭망의 분위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때 디즈니는 흥행 보증 수표였습니다. 디즈니라는 마크 그것만 있어도 모든 영화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PC 정책을 사용한 이후부터는 평점은 2점대로 난리가 났으며 이번 백설공주 제작비가 엄청납니다. 무려 4천억을 때려 박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당연히 엄청난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걸 마지막으로 디즈니가 제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자, 갑자기 공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끼리 또 목소리가 좀 칼칼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내일까지 나쁨이 이어진다고 하고요. 그래도 목요일부터는 다시 좋아진다고 하니까 내일까지는 꼭 마스크 필수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조금 오락가락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쌀쌀해져서 지금 같은 여름에 가까운 날씨는 다음 주까지는 보기 힘들다고 하고요. 특히 주말이 많이 춥다고 합니다. 서울 기준 최저 1도, 최고 9도. 이 정도면 다시 넣어뒀던 패딩을 꺼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변덕스러운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비트맥스 코인 추가 매입. 한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겠다던 비트맥스가 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매입하고 있던 80억에 이어서 54억의 코인을 추가 매입했는데요. 비트코인 38개, 그 다음에 이더리움 232개를 추가 확보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밤에 미국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추가 매수 소식과 함께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비트맥스도 이제 비트코인이 오를 때 같이 오를 수 있을지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거는 그 증시 분위기가 좋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비트맥스도 충분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비트코인 대장주가 될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조금은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작년에 비트코인 진짜 좋았었죠. 제 주변에도 다들 코인 한다고 난리였고 저한테도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너는 코인 안 하냐? 그래서 저기에서는 그때마다 "아 이거 나중에 더 떨어지면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도 또 안 하고 있죠. 아마도 뭐 한국에 ETF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에 코인이 그렇게 좋을 때 모든 거래소가 이제 화랑을 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거래소마다 그 차이가 극명하다고 합니다. 자, 국내에서 1등과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와 비썸은 작년 한 해 호실적을 기록한 바 있지만 중하위권 거래소들은 불장에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소식.
4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거래소가 크게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상위 업체가 독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인원, 코빗 등 하위권 거래소들은 시장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는 와중에 운영 비용은 더 증가하고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코인원이나 코빗 이런 거래소를 써도 되나라는 걱정이 좀 들었는데 혹시나 나중에 거래소를 정한다면은 이왕이면은 1등, 2등을 정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숙취해소제 믿었는데 자, 술 드실 때 숙취해소제 자주 드시죠? 저끼리 또 이제 나이가 사실 뭐 얼마 먹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확실히 몸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무조건 숙취해소제를 먹고 자는데요. 그런데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 보면은 정말 종류가 많았습니다. 작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숙취해소제 제품이 무려 총 177개나 있었다는 소식.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올해 초 이런 소식이 나왔죠. 식약처에서 진짜 숙취해소제만 숙취해소제란 이름을 달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효과가 있는 애들 다 이제 그 자료 제출하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81개 제품만 시험을 제출했고 96개 제품 50%가 넘는 제품은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포기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맞습니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냥 사실 그 뭐죠? 가시오가피?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집어넣어 놓고 이것도 숙취해소제입니다. 이렇게 팔았다는 건데 하지만 대부분은 가짜였고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식약처에서 진짜 숙취해소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